네, 힐링 포트폴리오로 이 시간 이어가겠습니다. 삼성증권 주식전략팀의 이남용 연구위원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그제 큰 폭으로 하락했다가 오늘은 그나마 반등에 성공을 해주면서 1900선에 가까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시장 상황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네, 일단 당분간은 좀 숨고르기가 나올 것 같은데요. 지금 우리 코스피 1900 기준으로 보면은 과거 평균 이제 PBR 기준으로 봤을 때 대략 한 10% 정도는 좀 저평가된 영역에 있는 것은 좀 분명합니다. 그래서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주가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매수 대응은 크게 무리 없다라고 보고 있는데 다만 이제 좀 단기적으로 봤을 때 지금 시장에서 좀 우려하고 있는 것들 두 가지를 크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4분기 실적이 대부분 주요 기업들이 좀 어닝 쇼크가 나왔는데 1분기 실적에 대해서도 조금 이제 눈높이가 굉장히 좀 낮아지는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라는 점. 그래서 이제 실적 불확실성이 좀 확대되고 있다는 점이 지수 상승에 좀 부담 요인이고요. 두 번째는 다 아시다시피 미국이 1월 달에 추가적인 테이퍼링을 하면서 신흥시장의 어떤 외환위기 가능성이 좀 부각이 됐는데 지금 좀 다소 이제 진정은 됐습니다만 이 부분이 이제 다음 주 정도까지 어느 정도 이제 완화될 것인가를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지금 시장이 오늘 좀 반등이 나와서 1900선 안착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만 해외 쪽 특히 이제 중국이 지금 6일까지 휴장이기 때문에 향후 이제 중국 시장의 움직임을 또 바라봤을 때는 다소 이제 좀 숨고르기를 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고 좀 큰 틀에서는 1850선 정도는 좀 이제 진바닥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지금부터는 좀 전진적인 반등 시도를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오늘 마침 쓰신 글을 제가 봤는데 주식시장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인이 숫자고 심리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숫자적인 요소는 이미 시장에 많이 반영이 됐고 문제는 심리인데 미국 증시 추가 하락에 대한 우려감 그리고 실적에 대한 우려감 또 신흥시장 리스크에 대한 우려감은 여전히 시장에 존재를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렇다면 이러한 공포감을 우리가 어떻게 극복을 해야 될까요? 네, 말씀하셨듯이 이제 주식시장은 심리가 크게 이제 작용을 합니다. 낙관적일 때는 굉장히 이제 한쪽으로 쏠리고 또 비관적일 때는 공포감을 느끼는 단계인데 이제 어제 같은 주식시장 하락이 좀 공포가 좀 극대화됐던 시기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면 그런 상황에서 이제 주식가는 좀 바닥이 나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2월 중순 정도까지는 지금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선진시장 어제는 좀 반등이 나왔습니다만 기관 조정이 좀 나올 것 같습니다. 작년에 S&P 500 기준으로 한 30% 정도 올랐는데 지금 연초에 한 8% 정도 조정을 받았거든요. 충분히 이제 기간 조정이 좀 마무리 단계로 진행되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 중국 증시가 이제 7일 개장을 하는데 그동안 쉬었던 거를 한 번에 반영하면서 향후 어떻게 움직일 것인가 이 부분 두 가지가 이제 우리 시장에 좀 변수로 작용을 할 것 같고요. 너무 이제 변동성이 커질 때 적극적으로 이렇게 종목을 트레이딩하는 것보다는 조금 쉬어가는 것도 투자 전략이라는 생각으로 조금 이제 약간 관망하는 자세를 보이는 것도 하나의 좀 전략이라고 좀 제시를 해드립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없으신 분들은 좀 시장을 지켜보면서 관망을 해도 좋겠다라는 의견이신데 그래도 시장에 접근을 해보겠다라는 분들은 어떤 전략으로 임하면 좋을까요? 네, 지금 좀 이제 크게 눈에 띄는 점은 최근에 지수가 좀 하락함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낙폭이 컸던 건설이나 이제 항공주들이 반등이 좀 비교적 크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입니다. 오늘도 좀 반등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일단 낙폭과대 요인도 있지만 전반적으로 봤을 때 4분기 실적이 어닝 쇼크가 나오면서 여기에 대한 이제 공매도 포지션이 좀 많았고요. 외국인들이 거기에 대한 좀 쇼커버가 지금 들어오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업황 회복에 대해서는 아직 좀 낙관하기는 어려운 단계이기 때문에 추경 매수는 좀 자제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고 있고요. 1분기 실적까지 아직까지는 좀 불안감이 있기 때문에 가장 믿을 수 있는 것은 실적이다라는 전제를 좀 가지고 업종을 보셔야 될 것 같은데 대표적으로 자동차 업종하고 유틸리티 업종이 2014년 연간으로 봤을 때 실적 안정성이 가장 뛰어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 업종 현대차나 현대모비스 중심으로 한 자동차 업종하고 한국전력 중심의 유틸리티를 주목을 하고 있고요. 중국 관련된 화학이라든지 정유, 철강 이런 이제 소재 산업재 같은 경우는 1분기까지는 중국 지표들이 좀 다소 부진하게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비중 확대보다는 조금 이제 리스크 관리를 좀 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힐링 포트폴리오에 담긴 종목들 본격적으로 점검을 해볼 텐데 먼저 1월 중순 이후에 담겼던 종목들 강원랜드와 매일유업에 대해서 좀 알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종목 모두 오늘은 상승세를 보이고 있지만 어제는 하락했거든요. 특히나 강원랜드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의 국내 카지노에 대해서 투자 요건을 완화한다라는 소식으로 역차별 논란이 일면서 어제 상당히 큰 폭으로 하락을 했거든요. 이 같은 논란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뭐 강원랜드 지금 말씀하셨지만 이제 전일 좀 비교적 큰 폭의 하락을 보였던 거는 좀 정부 정책에 대한 좀 오해에서 비롯됐다라고 좀 볼 수 있습니다. 정부가 이제 그 관광 산업 좀 진흥을 하겠다고 하면서 국내 카지노 산업에 대한 외국인 자금 유치를 이제 하겠다라고 했는데 여기서 이제 그 강조한 부분은 현재로서는 내국인 대상 카지노에 대한 외국인 자금 유치는 고려하고 있지 않다. 또 굉장히 신중히 결정해야 될 부분이다라고 명확히 밝혔기 때문에 어제 강원랜드 주가 하락은 조금 이제 정부 정책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좀 해프닝이었다라고 보고 있고요. 다시 이제 그 제자리를 찾아서 갈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외국인 역시 어제 좀 매도가 나왔습니다만 어떤 뭐 정책 이슈보다는 단기적인 좀 차익 실현 성격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추세에는 큰 그 변화가 없다라고 보고 있고요. 두 번째 매일유업 같은 경우는 최근 이제 기관들이 꾸준하게 이제 좀 매집하면서 견조하게 좀 주가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저희가 뭐 주목하는 부분 다 아시는 내용이지만 중국 내 프리미엄 분유 시장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라는 점인데 지금 이제 그 중국에서 그 최근에 보면은 좀 불량 제품을 생산하는 그 분유 회사들에 대한 구조조정안을 좀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좀 이제 대형사 중심으로 이제 개편하겠다라는 안을 발표를 했고 또 두 자녀 정책이 이제 본격화되면서 올해부터는 두 자녀를 가지는 가정들이 굉장히 늘어날 텐데 중국 내에서는 프리미엄 분유 시장에 대한 확대가 계속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매일유업의 어떤 성장성은 굉장히 좀 크다라고 보고 있고 저희가 봤을 때 중소형주 내에서 음식료 쪽만 봤을 때는 최선호주로 저희는 지금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네, 강원랜드와 매일유업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이 밖에도 힐링 포트폴리오 내에 8개의 종목이 더 있죠. 어떤 종목들이 있나요? 자세하게 소개해 주시죠. 네, 일단 뭐 단기적으로 좀 이제 그 지수가 조정받으면서 같이 조정을 받았던 종목 중에 특히 이제 외국인 매도가 좀 나오면서 조정을 받은 종목 중에 향후 외국인들이 매수 전환하면서 좀 주가가 리바운드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 종목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네이버하고 조선업종의 대우조선을 꼽고 있습니다. 두 종목 공이 이제 그 상반기 이후에 지난해 주가 급등에 따른 이제 외국인들의 차익 실현이 좀 나오면서 주가가 좀 조정을 깊이 받았는데 충분히 이제 외국인들의 차익 매물 소화 과정은 어느 정도 거쳤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향후에 이제 외국인들이 매수로 전환했을 경우에는 비교적 이제 그 강한 반등이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무엇보다 지금 중요한 거는 실적입니다. 그래서 확실한 이제 좀 실적 모멘텀을 보유한 종목들이 올해 시장을 견인할 것이다라는 생각은 뭐 제가 계속 강조드리는 부분이고요. 대표적으로 아까 유틸리티 업종 말씀드렸지만 한국전력, 뭐 전기료 인상 이미 한 상태고 올해 원전 모멘텀 계속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뭐 이익에 대한 뭐 의구심 전혀 없습니다. 그다음에 SK 하이닉스 역시 지난해 3조 이상의 어닝을 낸 이후에 올해도 이제 한 4조 가까운 영업이익이 날 것으로 기대되고 있고요. 또 특히 이제 삼성전자나 마이크론 같은 경우가 올해 증설 이슈가 없기 때문에 굉장히 좀 좋은 한 해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대모비스 역시 지금 지난 4분기 영업이익률이 9.5% 이상 나오면서 최근 이제 이익 둔화에 대한 우려감을 불식시켰기 때문에 어닝 모멘텀 올해 굉장히 좋다 이렇게 세 종목 정리해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그 작년까지 업황이 안 좋았지만 업황이 좀 돌아서는 종목 중에 대표 종목들인데요. 태양광 업황에선 OCI 지난주 수요일까지 보면은 그 폴리실콘 가격이 7주 연속 조금 이제 그 반등 속도는 좀 둔화됐습니다만 반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OCI 같은 경우는 태양광 업황 턴어라운드의 어떤 대표주로 지속적으로 보고 있고 또 광고 경기가 이제 그 글로벌 경기가 좀 회복되고 올해 이제 스포츠 이벤트들이 많기 때문에 광고 경기가 회복될 것으로 보이고 또 얼마 전에 자사주 매입을 발표한 제일기획 마지막으로 이제 CJ 제일제당 같은 경우가 음식료 업종에서 조금 이제 그 좀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중국의 이제 그 라이신 가격의 그 연동이 좀 주가가 많이 됩니다. 근데 라이신 가격이 아직
내일까지는 좀 회복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CJ 제일제당 같은 경우는 좀 단기적으로는 주가가 조금 부진할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보고 있고, CJ 제일제당에 좀 관심 있으신 분들은 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좀 바라보셔야 되지 않나, 예,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힐링 포트폴리오 삼성증권 주식전략팀의 이남용 연구위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